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10월 11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스몰딜에 합의하며 그동안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미중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10월 15일로 예정되었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했고, 그 대가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을 최대 5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양국이 스몰딜에 합의하자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고,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약세를 보이던 위안화도 절상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황을 낙관하기엔 이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로 평가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번 합의가 미중 갈등을 봉합했다고 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당장 오늘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1,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인상 보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에 부과되었던 관세 부과 조치도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중국의 산업 보조금 폐지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이슈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린 데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회복과 지지율 관리가 중요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주요 외신들이 이번 합의를 중국의 완성로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몰딜이 합의된 직후 중국이 1단계 합의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 협상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협상 결과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인데요. 중국은 자국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이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팜벨트를 흔들 수 있고, 미중 갈등이 장기화해 미국 경기가 악화하면 트럼프의 재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협상 의제를 대미 무역 흑자 축소나 시장 개방 등에 한정시키고, 산업 보조금 폐지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는 최대한 뒤로 미루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 제한이 없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협상 일정을 당길수록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실시된 이후에 협상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번 합의는 미중 갈등을 잠시 봉합한 것일 뿐, 이후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1단계 합의로 규정하고 향후 2단계 합의에서 화웨이 문제와 앞서 언급한 구조적 이슈를 다뤄갈 것임을 언급했지만, 중국이 자신의 국가 안보와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 측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이야 경기 회복을 위해 미중 무역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해 중국과 손을 잡고 있지만, 내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대중 강경파인 엘리자베스 워렌 등 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빈껍데기 협상을 했다는 비난을 받거나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의 적을 필요로 할 경우 대중국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또 다른 대중 압박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미국이 추가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금융제재와 같은 비관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말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금융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알리바바, 바이두 등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자본 투자를 막기 위해 미국에 상장된 중국 업체를 상장 폐지하거나 미국 공적 연기금의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중 패권 경쟁이 무역과 기술을 넘어 금융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인데요. 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고, 미 재무부도 현재로선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을 차단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재로선이라는 말에 주목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백악관에서 공적 연기금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회의가 열렸고, 무역 합의와는 별도로 중국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금융제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미국이 관세 인상을 통해 중국을 때리는 것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미중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3.1%에 불과하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현재 20%를 초과할 만큼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중국의 제조업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올 들어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대폭 절하하며 미국의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에 반해 미국의 제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47.8을 기록하며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여기에 대해 제조업의 침체가 비제조업 부문으로까지 전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리는 효과는 적으면서 오히려 자국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세 인상보다는 금융제재 카드가 보다 유효한 압박 수단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 기업들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중국 금융당국의 허술한 금융규제의 위험으로부터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를 비롯해 160여 개 중국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이들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만약 이들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여기에 투자한 수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가 추진된다면 미국의 회계 외부 감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결탁된 중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자의 자금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사실 미국에서 중국 기업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미국 증시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는 중국 기업의 회계 감사에 문제가 있으니 투자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고,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인정받지 못하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인데요. 루비오 의원이 발의한 형평법에는 미국 회계나 감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하거나 5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연금 투자 운용 대상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루비오 의원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려면 미국의 규칙과 규제 감독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중국 기업의 회계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 문제는 중국 내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주식시장에는 매출액과 외상미수금 등을 과대 계상하거나 있지도 않은 현금을 있다고 허위 보고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선정거래소 상장 기업인 캉더씨는 2018년 3월 감사보고서에서 154억 위안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1월에 만기가 돌아온 10억 위안의 채권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캉더신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120억 위안의 수익을 부풀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캉더신의 주가는 급락세를 거듭하며 올해 7월에 거래 정지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2007년에 화풍방직이 중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증시에 상장된 이후 총 24개 업체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했지만 이후 11개가 상장 폐지되며 2,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려한 성장 스토리와 우량한 재무제표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이와 정반대였고,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우롱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미중이 스몰딜에 합의했지만 핵심 의제는 빠져있고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관세 이외 압박 카드를 찾고 있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깊은 만큼 이 이슈는 단기간에 끝나기보다 장기화하며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중국 기업들은 해외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외자 유입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중 갈등이 재점화하며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뿐 아니라 미국이 예전과 같이 개방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신호를 줘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금융제재가 주식시장을 넘어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미국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이었던 중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택가격 하락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금융제재가 막대한 파급 효과를 지닌 까닭에 미국도 당장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 진행 상황과 트럼프 대선 레이스에 따라 이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는 만큼 향후 미중 양국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